감사합니다.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은 로테이트 커프 디지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솔로지의 치료는 역시 페인프리한 펑셔널 리커버리를 그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과정에서 먼저 우리가 어떤 영상학적 검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역시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에 부합하는 특이적 피지컬 이기즘 등을 통해서 우리가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정확하게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영상학적 검사는 이러한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을 하고 그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진단의 필요성이나 또는 치료의 어떤 단계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테이트 커프 디지즈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본 스트럭처의 디제너레이션을 포함해서 이러한 점을 관찰할 수 있는 엑스레이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커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요 소프트 티슈를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초음파와 MR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로테이터 커프의 초음파와 MRI의 다이어그노스틱 에피커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음파는 현재 시점에서 근골격계에 매우 유용한 퍼스트라인 이미징 모달리티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음파의 진단과 치료의 영역에서의 유용성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숄더 조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이제 로테이터 커프 테어에서의 초음파의 진단적 정확도에 대해서 보고한 62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에 발표된 메타 어널리시스 결과 보고를 보면 풀 시크니스 테어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파셜 시크니스 테어에서도 80% 이상의 매우 유용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가 해석하는 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간의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수프라스피레스 텐던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된 결과라는 점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논문에서도 역시 이제 하나의 리미테이션으로 보고했었던 것이 인트라옵저버 릴라이비리티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시 초음파를 직접 시행하는 테크니컬 스킬과 그러한 초음파의 파인딩을 진단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에 대해서 역시 러닝 커브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서는 역시 MRI와 초음파의 진단적 이제 성공률을 비교한 데이터가 이제 코크란 데이터에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파셜 시퀀스 테어에서는 MRI에서 약간 떨어지는 센시티비티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MRI에 거의 필적한 성공적인 진단률을 초음파에서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사용된 장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직접 시행하는 의료진의 경험 등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실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확립된 사실로 받아들이기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 자체는 초음파의 로테이트 커프 테어에 대한 진단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립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토대로 해서 초음파를 적용을 한다면 매우 진단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형외과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시행을 하는 측면이 진단적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음파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를 시행함에 있어서 초음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잡고 우리가 시행할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3차원적인 구조물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는 숏 엑시스와 롱 엑시스의 두 가지
2차원적인 단면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마치 스콥의 매니플레이션이나 오리엔테이션을 적용하듯이 초음파에서도 여러 가지 조작 등을 통해서 이러한 3차원적인 구조물을 2차원적인 단면으로 평가하는 데서 충분히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이런 3차원적인 구조물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본다면 프로브, 사용되는 프로브의 한쪽에 있는 인디케이터 또는 화면에 있는 마커,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조물의 해부학적인 위치, 방향 등의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코릴레이션을 잘 시키면서 우리가 초음파를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진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에서 어떻게 하면 영상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초음파 장비의 기능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초음파의 진단을 조금 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적인 공간, 그리고 뭐 시술자의 경험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임상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숄더 자체의 검사 자체에 대한 파인딩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워낙 그 숄더에서 많이 이제 초음파를 적용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프라스피네스 텐던의 이제 검사를 시행할 때는 환자의 이제 자세 같은 경우는 숄더를 인터널 로테이션과 주로 어덕션 시킨 크라스 포지션이나 또는 임상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조금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 익스텐션을 조금 더 강조한 모디파이드 크라스 포지션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지션에서는 역시 GT의 모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GT가 인터널 로테이션과 어덕션 되고 앞쪽으로 이제 익스텐션 되면서 본 배려가 없는 앞쪽으로 이제 확 빠지게 돼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초음파에 적용이 쉽게 되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한다면 풋프린트에 따라서 텐던 자체의 주행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앞쪽으로 완전히 이제 주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를 적용할 때 그 위치의 롱액시스와 숄액시스의 위치적 상관관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치에서는 텐전이 완전히 스트레칭되고 컴프레션 되기 때문에 파이버들이 굉장히 덴스하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를 취함으로 해서 정상 소견은 조금 더 정상 소견으로, 패스로지는 좀 패스로지로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파이버들은 굉장히 웰 디파인드된 피브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새 부리 모양으로 아주 깨끗한 형태의 수프라스피네스 텐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리어 커프 역시도 이제 팔을 어덕션 시킨 반대쪽으로 어깨에 어덕션 시킨 자세에서 스카플라 스파인을 따라서 이제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세에서 이제 GT의 풋프린트 자체가 보다 더 라테랄 쪽 앞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프루브를 갖다 위치된 스카플라 스파인을 따라서 위치해서 따라갈 때 충분히 라테랄까지 빠지셔야지만 이렇게 GT에 달라붙는 인프라스피네투스와 테레스 마이너의 풋프린트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포지션과 GT의 움직임, 풋프린트의 움직임, 그리고 텐던의 주행 방향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지만 아니소트로피를 줄이면서 텐던 테어 또는 텐더의 노멀 파인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커프의 패스로지, 커프 자체의 패스로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초음파적 소견이 이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초음파적 소견에서 텐던 자체를 관찰하는 다이렉트 파인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조직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텐던 테어의 이제 진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바이시피탈 시스 내에 로에코의 이퓨전이 관찰이 됐을 때 이러한 경우는 바이셉스 텐디나이티스 자체에 의한 이퓨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글레노름이나 조인트 자체의 플루이드 증가된 이퓨전이 오버플로우 되면서 바이시피탈 그루브 내로 시스 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도 이렇게 인트라티큘라의 이퓨전이 증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 상황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검사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스 바깥쪽으로 이퓨전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는 서브아크로미널 벌사이티스 또는 델토이드 벌사이티스의 연장선상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벌사이티스의 존재는 커프의 프라브럼, 물론 커프 테어를 포함하고 있는 커프의 프라브럼의 동반 손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컨더리 파인딩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서브아큐널 벌사이티스라고 불리는 소견입니다. 서브아큐널 벌사는 텐던 자체에서 보이는 하이 에코익 라인과 페리벌사 펫이 또 형성하는 하이 에코익 라인 사이를 이제 서브아큐널 벌사라고 하고, 이러한 서브아큐널 벌사이티스에서는 이 해당 공간이 조금 디스텐션되면서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에코익 텍스처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소견이 보였다면 당연히 커프 프로브럼에 우리 좀 더 집중해서 커프를 잘 확인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진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C 조인트 프로브럼을 이니션 프로브럼으로 이제 호소하면서 내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엑스레이나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뭐 아스라이틱 소견이나 이퓨전의 소견들을 종종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AC 조인트 시스테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AC 조인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하방에 이제 깔려 있는 숄더 조인트, 메인 숄더 조인트에서 벌어지는 로테이트 커프 테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매시브 로테이트 커프 테어 또는 커프 테어 아스로패시와 동반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AC 조인트에 이제 뭐 특히 휴지한 시스트를 동반하고 있는 올드에이지 환자가 왔다면 AC 조인트 자체에 이제 평가를 집중하지 말고 그 하방에 있는 숄더 조인트, 메인 숄더 조인트 방 구조물을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커프의 텐던 자체는 웰 디파인드된 피브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새 부리 모양으로 아주 이쁜 모양의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부착되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텐던 자체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컴플리트 풀시크니트 커프 테어의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커프 텐던 자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헤테로지니어스한 에코 텍스처라든지 또는 굉장히 얇아지면서 델토이드 위쪽에 있는 델토이드의 딤플링이 관찰이 된다든지 GT 풋프린트의 이레귤레이터도 굉장히 동반이 되어 있다든지 라는 여러 가지 다이렉트 파인딩을 갖고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인다이렉트 파인딩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리니컬 임프레션하고 코릴레이션을 시킨다면 그거에 대한 해당적 우리가 진단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초음파에 대한 진단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MRI와 거의 동급의 로 표시가 되고 있는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런 평가들은 수프라스피니스 텐던 자체에 집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은 이제 커프 텐던 중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큰 커프 텐던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숄더의 폴스 커프를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간 텐던 테어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약간 간과되어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스로스콥 서저리들이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견갑학원이 조금 재조명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아스로스콥 서저리에서 하다 보면 아티큘라 사이드 파샬 테어를 좀 흔히 관찰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진단과 어떤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 테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테어의 패턴이라든지 어떤 테어 패턴에 따른 치료적 방법이라든지 그런 임상적인 소견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진단적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초음파뿐만 아니라 MRI에서도 그 진단율은 확실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결과를 본다면 초음파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센서비티가 거의 30%에서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서브스케플라리스 텐던의 진단율은 굉장히 조금 센서비티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스페시피티는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스터디들이 컴플리트 풀시크니스 테어를 갖고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의 이제 논문 결과에 대해서 컴파운드 팩터로 좀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형태학적으로나 위치학적으로 서브스케플라리스가 수프라스피니투스 테어보다 왜 진단율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 질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적용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커프의 패스로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다이렉트 파인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조직의 인다이렉트 파인딩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서브스캐플라리스 역시도 주변의 조직인 바이셉스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바이셉스에 컴플리트 테어가 동반되어 있는 올드에이지라면 항상 그러니까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서브스캐플라리스의 패스로지를 조금 염두에 두고 뭔가 영상을 확인하든지 접근할 이제 피지컬 이그잼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다이나믹 뷰라고 하는 이런 경관절을 외전시키면서 서브스캐플라리스를 평가를 할 때 항상 바이셉스의 인스테빌리티를 같이 동반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디알 인스테빌리티는 다 알다시피 바이셉스가 메디알로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 위치에 포함되고 있는 서브스캐플라리스의 테어가 동반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라든지 또는 스태틱 인스테빌리티가 바이셉스에서 관찰된다면 반드시 서브스캐플라리스의 테어를 우리가 의심하거나 집중적으로 조금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텐던 자체를 확인하는 이제 다이렉트 파인딩을 보기 위해서라도 볼 때도 서브스캐플라리스 텐던 자체가 워낙 넓고 길게 분포되어 있는 풋프린트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 풋프린트를 따라서 전장을 걸쳐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될 거고요. 최근에 유해철 선생님 논문에 보면 카데바 스터디상 기존의 2차원적인 풋프린트가 아닌 어떤 다른 이제 그 차원을 보이고 있는 3차원적인 파셋 형태로 이러한 풋프린트를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풋프린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상부에 위치한 퍼스트 파셋이라고 불리는 상부 외축에 부착되어 있는 이제 부착면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파셋 중에서 가장 넓고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이오메카니컬리 가장 도미넌트한 포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위가 우리가 흔히 서브스캐플라리스 테어가 관찰되는 부위로도 우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퍼스트 파셋에 오버라이드된 텐던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진단을 높이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그 퍼스트 파셋을 좀 찾기 위한 연구를 조금 시행해 봤는데요. 115명을 건강한 환자의 11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서브스캐플라리스의 풋프린트에 대한 숏 엑시스와 롱 엑시스를 평가를 해서 퍼스트 파셋을 찾기 위한 좀 연구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풋프린트에 대해서는 숏 엑시스, 그러니까 서브스캐플라리스 텐던 자체에 대해서는 롱 엑시스의 트랜스버스 뷰를 좀 확인을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가장 상부에 위치한 퍼스트 파셋의 경우에는 굉장히 평평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부로 내려갈수록 약간 풋프린트가 불룩해지면서 전면을 바라보는 약간 방향이 바뀌는, 그리고 좁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버스 뷰에서도 다른 파셋과 구별되는 가장 상부의 평평한 퍼스트 파셋을 찾기 생각보다 쉬웠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풋프린트의 롱 엑시스, 서브스캐플라리스로 본다면 숏 엑시스로 우리가 조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서브스캐플라리스의 초음파적 특성 중에 가장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 있는 펜네이트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텐던 슬립 사이로 머슬이 찌어 들어가면서 약간의 로에코로 보이는 이런 멀티 펜네이트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텍스트상에서는 이러한 멀티 펜네이트 소견은 정상 소견이다, 거기를 파열과 이제 동반해서 구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소견만 있지 다른 소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는 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고 임상적으로 MRI와 코릴레이션 시켜보면 이러한 멀티펜네이트 소견은 당연히 이제 서브스캐플라리스 텐던 입장에서 본다면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어가 발생하는 부위는 그런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전보다 굉장히 외측에 상부에 위치가 하기 때문에 초음파상으로도 이러한 멀티펜네이트 소견보다도 조금 더 외측으로 따라가야지만 지금 이런 소견처럼 조금 수프라스피네이스 텐던처럼 조금 더 텐던 자체가 덴스해지면서 풋프린트 자체는 약간 평평해지고 이런 뷰에서는 약간 상방으로 위치한 각도가 조금 꺾여 있는 양상의 풋프린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지만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테어 형태를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브스캐플라리스 텐던의 테어나 어떤 패스로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위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음파상에서 본이 가장 잘 보이고 본 콜텍스가 가장 잘 보이고 이기 때문에 퍼스트 파셋을 먼저 찾고 그 위에 오버라이드된 텐던을 정확하게 조금 더 확인한다면 우리가 서브스케플라리스 역시도 수프라스피니스 텐던처럼 진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컴플리트 풀시크니스 테어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두꺼운 텐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정상 소견에서는 로테이션 시켰을 때 풋프린트에 오버라인드 돼서 부착되어 있는 텐던에 두꺼운 텐던이 불쑥 튀어 올라오는 것을 저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컴플리트 풀시크니스 테어 같은 경우는 이런 로테이션 시켰을 때 따라 올라오는 이제 텐던을 전혀 관찰할 수 없고 전장에 걸쳐서 텐던의 형태, 음영과 그 두께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컴플리트 풀시크니스 테어로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파샬 시크니스 인컴플리트 테어라고 불리는 부위는 아티큘라 사이드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 파셋을 먼저 찾고 거기에 오버라인된 텐던을 확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찰한다면 이런 인트라티큘라에 관찰되는 파샬 시크니스 인컴플리트 테어 역시도 그 진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를 확인하고 있는데 거의 80% 이상,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예비 조사긴 하지만 80% 이상까지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로테이터 커프 테어에 대한 진단과 관련해서 초음파와 MRI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초음파의 진단율 같은 경우는 MRI에 거의 필적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그 런닝 커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치료 목적과 장단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적인 진단과 치료의 단계에 있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양쪽 모두 매우 좋은 이미지 모달리티로서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런닝 커브를 충분히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항상 표준적인 방법으로 정상 소견을 많이 보고 하는 것이 패솔로지와의 감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항상 클리니컬 임프레션을 베이스로 해서 초음파의 진단, 파인딩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